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UAE는 4-4-2를 바탕으로 최근 경기력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벤투 감독 경질 이후 팀 전술은 오히려 더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격 전개 역시 훨씬 역동적이고 매끄러워졌다. 카이유 카네두는 이선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와 침투 패스를 동시에 수행해 전방을 열어주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수아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순간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알가사니는 빠른 발과 예리한 침투로 센터백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빠르게 전개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세컨드볼 회수 후 곧바로 직선적인 전환 공격을 가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오만은 우사이를 기반으로 두터운 파이브백을 세워 박스 안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알-사브이는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점을 지녔지만 순간적인 스피드가 다소 부족하다. 알-아라이는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지만 빠른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방향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다음화는 빌드업에 안정감을 주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전진 패스가 막히며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오만 수비는 밀집도는 높지만 발이 느려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뒷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환 속도전이 될 경우 수비 라인이 단숨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UAE는 벤투 감독의 이탈 이후 빠르게 공격 밸런스를 회복하며 홈에서 다시 강한 템포를 보여주고 있다. 카이유 카네두의 전방 조율과 수아일 알-가사니의 빠른 침투는 오만의 느린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오만이 수비 밀집으로 버티더라도 전환 대응이 늦어 UAE의 직선적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지닌 UAE가 전술적 상성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에스토니아는 4-2-3-1을 사용하며 사피넨이 전방에서 몸싸움과 침투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아쉬울 때가 있다. 카이트는 이선에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의 강점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의 질이 흔들린다. 팔로매치는 전환 패스와 측면 지원에서 팀의 전개를 돕지만 공간이 좁아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편이다. 수비진은 포백으로 구성돼 있으나 압박이 밀릴 경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불안한 장면이 잦다. 특히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가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 전술적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탈리아는 3-5-1의 전형을 기반으로 레테기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타이밍을 살린 침투로 득점을 이끈다. 라스파도리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연계와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빠른 패스 교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토날리는 중앙에서 메잘라처럼 측면으로 움직이며 전방의 질 높은 패스를 공급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이탈리아는 중원 지배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지녔다. 특히 토날리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레테기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장면으로 자주 이어진다.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대각선 침투와 레테기의 결정력, 라스파도리의 연계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구성한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해 이탈리아의 빠른 패턴을 제어하기 어렵다.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한 이탈리아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포르투갈은 4-2-3-1을 기반으로 여전히 호날두가 중심에 선다.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타이밍, 공중볼 장악력을 통해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으로 수비 간격을 흔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좌우 스윙 패스로 상대의 블록을 무너뜨리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그의 패스 전환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향해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침투하며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또한 더블 볼란치 중 한 명이 안정적인 커버를 제공해 중원 압박을 완화하고 공격의 리듬을 유지한다. 아일랜드는 4-4-2를 사용하며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한다. 콜린스가 제공권과 대인 방어에서 중심을 잡고 메가티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개를 돕지만 강한 압박에선 볼 간수가 흔들린다. 브레디는 후방 빌드업과 롱패스로 전방을 공략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갇힌다. 결국 포르투갈처럼 측면 전환이 활발한 팀을 상대로는 공간을 쉽게 허용할 위험이 크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스윙 패스와 호날두 콘세이상의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주도권을 쥘 것이다. 아일랜드는 라인을 낮춰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실점 위험이 크다. 개인 기량과 전술 완성도에서 차이가 뚜렷한 만큼 홈 포르투갈이 흐름을 내내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세르비아는 3-1-4-1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지향한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노리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테르지치는 측면을 따라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하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루키치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한다. 다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느려 전개가 막힐 때가 있고 공격이 다소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알바니아는 4-3-3을 바탕으로 빠른 템포와 활동량을 앞세운다.
브로야는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돌파와 마무리를 노리고 아사니는 원투 패스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슈팅을 만든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간헐적인 패스 실수가 전개 리듬을 끊는 약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브로야와 아사니의 빠른 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상대가 라인을 정비하면 공격이 쉽게 막힌다. 세르비아는 테르지치의 돌파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지만 전술폭이 좁다. 알바니아 역시 공격 패턴이 제한적이라 양팀 모두 변주가 적은 흐름이 예상된다. 수비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큰 격차 없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불가리아는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 견제를 중심으로 한다. 니콜로프는 볼 운반과 수비 가담을 병행하지만 강한 압박에 흔들릴 때가 있고 페트코프는 측면 폭을 넓히지만 역습 대응이 느리다. 크라에프는 세컨드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에 강점을 지녔지만 빌드업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리다. 포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하프스페이스와 대각선 침투 대응이 불안정해 라인 간격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튀르키예는 4-2-3-1을 활용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이일디즈와 길러는 메잘라 형태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아크티르콜루는 이들의 움직임에 맞춰 문전에서 마무리를 책임진다. 측면 풀백들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점유율을 높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직선적인 전개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튀르키예는 이일디즈와 길러의 대각선 침투로 불가리아 포백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아크티르콜루의 결정력이 더해지며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는 중앙 압박과 커버 타이밍에서 한계가 뚜렷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기동력 모두에서 튀르키예가 한 발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은 4-3-3을 기반으로 점유를 바탕으로 한 지배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풀백들은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고 오야르사발은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박스 안 마무리의 질을 높인다. 페드리는 탈압박과 전환 패스로 템포를 이끌며 스페인은 홈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상대를 질식시킨다. 조지아는 4-3-1-1을 기반으로 중원 밀집과 직선적인 카운터 전개를 노린다. 킬리탈리아는 폭발적인 돌파로 수비를 흔들지만 팀 템포가 느려질 경우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메크바비슈빌리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 압박에 약하고 로브자니제 역시 빌드업 속도가 떨어질 때 영향력이 줄어든다.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와 압박 대응 부족으로 라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이 주된 약점이다. 스페인은 인버티드 풀백과 중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를 장악하며 라민 야말의 폭발적인 돌파로 조지아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스페인의 압박 구조에 말려들면 뒷공간이 쉽게 열릴 것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한 스페인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투톱 조합을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후세인은 타점이 높은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드볼 연결을 주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헤더를 자랑한다. 바예시는 정교한 킥으로 프리킥과 크로스 모두 날카로운 정확도를 보이고 알 아마리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이라크는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때 가장 강한 화력을 발휘한다. 인도네시아는 4-5-1 구조로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을 노린다. 사난타는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을 파지만 공중전에서는 열세를 보인다. 비크리는 볼 간수와 시야가 넓지만 압박에 약하고 레인더스는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가담이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대응이 불안정해 장신 공격수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후세인의 제공권과 바예시의 세트피스 정확도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공중전과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활용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닌 이라크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